페요테 선인장, 메틸알코올, 환각버섯. 나머지는 성분을 알 수 없습니다. 정화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무엇보다 환자분의 의지가 중요하죠. 이런 몸 상태로 여기까지 버틴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솔직히 이전에 활발한 뇌작용을 요하는 작업을 할 수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군요. 모쪼록 빠른 회복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한의사님의 부탁이라면 당연히 그리해야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실에 있는 환자분은 퇴원이 일렀으니 꼭 다시 병원을 찾으셔서 지속적으로 검사를 받으셔야 한다고 말씀 전해주십시오. 세영 씨 말씀이군요. 네, 이 환자의 친척분이시죠. 그런 걸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더 묻지 않도록 하죠. 그럼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한의사님께 안부 전해주세요. 물론입니다. 최세란, 루시엘 씨의 쌍둥이. 친모는 약 2년 6개월 전 자살. 정보에 의하면 친부는 현재 이 나라의 총리. 총리의 사생아 쌍둥이라. 정체가 밝혀지는 날엔 아무리 이사님이라도 이들을 감쌀 수 있을지 모르겠어. 젠 씨와 유성 씨에게도 절대 알려져선 안 돼. 여긴 어디야? 누구 없어요? 난 누구지? 머리가 너무 아파. 여긴 익숙한 곳인데. 분명 내가 살던 곳. 형, 엄마가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괴물이라고 그랬어. 술 먹고 또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한 거야. 엄마 자주 그러잖아. 세란아, 기분 풀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 엄마가 발 묶어놨어. 집에서 나가면 내일 밥 안 줄 거래. 요즘 엄마는 나가면 2-3시간 동안은 집에 안 들어오잖아. 나가자. 안 들킬 거야. 정말 안 들킬까? 이리 와. 내가 풀어줄게. 불안해. 걸을 수 있겠어? 어, 형 잡아. 알겠지? 하늘이다. 파란 하늘. 그래. 오늘은 날이 맑네. 있잖아, 형. 왜 구름 모양은 매번 볼 때마다 다른 걸까? 저번에 봤을 때는 저쪽에 토끼 모양 같은 게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찢어진 솜사탕 같은 구름만 가득 있어. 구름 모양은 매일매일 변하는 거야? 하늘을 잘 올려다보지 않아서 모르겠어. 나한테는 맨날 똑같은 구름이거든. 신기해. 매번 바뀌는 거면 좋겠다. 가만히 밖에 앉아서 하루 종일 구름만 봤으면 좋겠어. 엄마가 들어오는 것 때문에 마음 졸이지 않고 편하게 구름만 보고 싶다. 어른이 되면 마음대로
어른이 되기 전에 형이 널 자유롭게 해줄 거야. 여기서 너랑 나랑 둘이서 탈출하는 날이 곧 올 거니까. 항상 탈출하자는 말을 버릇처럼 하던 형을 보며 속으로는 내가 어른이 되기 전에 죽는 날이 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다. 형이 화를 낼 것 같아서 말하지 못했을 뿐. 저번에 그렇게 말했다가 형이 소리를 질렀으니까. 그날 바라본 푸른 하늘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태양의 빛, 내 뺨을 스치는 바람, 멀어져가는 고목조금 내 눈을 던져. 굳게 입을 담은 형의 얼굴, 화려한 형의 티셔츠, 나의 상태를 살피는 걱정스러운 눈빛. 집안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아 굳어버린 내 다리에 힘이 풀릴까. 형의 팔뚝을 생명줄인 것 마냥 잡으면서도 하늘, 형의 얼굴, 주위 풍경을 하나도 빠짐없이 내 뇌 속에 넣으려고 했었다. 형처럼 되고 싶어. 우린 쌍둥이잖아. 네가 바로 나고 내가 바로 너인 거나 다름없어. 응. 일란성 쌍둥이인데도 형은 나보다 훨씬 강했다. 단지 엄마가 나를 더 괴롭히기 좋아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언제나 형보다 도태됐다. 그래도 상관없었다. 나의 반쪽이 강하다면 내가 강한 것이나 다름없으니까. 그렇게 형이 몇 번이나 말했으니까. 세란아, 무슨 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아직 눈을 뜨기 싫다. 좀 더 아까 그 하늘을 보고 싶은데 어디로 가버린 걸까? 아이스크림 사러 가던 길에 바라보았던 그 파란 하늘. 안정이 필요합니다. 이만 돌아가시죠. 동생이란 말이야. 해요. 세란아, 세란아. 눈을 떴어. 지금 눈을 떴다고요. 면회 시간은 이미 지났지만 5분만 같이 있게 해주세요. 제 동생이란 말이에요. 사고 후에 지금 처음 눈을 뜬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딱 5분입니다. 세란아, 세란아, 세란아. 눈을 떠서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살았어. 어때? 아픈 곳은 없어? 두통은?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형과 닮은 사람이다. 형이 나이를 먹는다면 이렇게 컸을까? 이 사람 세영이 형인가? 왜 그래? 아직 머리가 아픈 거지? 내가 간호사를 불러올게. 이자가 누구라고 했지? 나를 버린 형이요. 나를 버리고 추억도 버리고 이름도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나간 악마. 그래, 맞췄어. 아, 기억났다. 아까 그 사람은 나를 버린 사람이다. 한때는 착한 아이였다고 나도 생각했어.
너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같이 도망가자고 하면서 희망을 주기도 했어. 알고 보니 다 부이가 시킨 거짓말이었지만. 이런, 슬퍼하지 마, 세란. 부이 때문에 완전히 물이 잘못 들어버렸다니까. 아까운 일이야. 재능 있는 아이인데. 너는 이제 세영이, 아니, 루시엘을 믿어서는 안 돼. 다시 한번 믿었다간 회복하지 못할 마음의 병을 안게 될 거야. 그때는 아무도 널 구원해주지 못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는 이 사람을 믿지 마. 나는 이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 다시 그 여자 같은 사람들과 살고 싶은 건 아니겠지? 다 네가 살기 위해서야. 내가 살기 위해서는. 환자님, 진통제 놓기 전에 혈압 먼저 잴게요. 잠시만요. 저리 꺼져! 세란아, 다가오지 마. 다 죽여버릴 거야. 거친 말을 하고 나니 묘한 안도감이 든다. 상처받은 눈을 한 루시엘은 좀 불쌍하지만 이렇게 해야만 너 때문에 더 이상 상처받을 일이 없으니까. 왜 내 눈앞에 네가 있는 거냐고. 죽여버리기 전에 빨리 꺼져! 내 눈앞에서 사라지란 말이야! 루시엘이 감정을 참는 듯 입을 다물었다. 아이스크림 사러 갈 때 표정이랑 닮았다. 지금 뭔가 참고 있는 게 틀림없다. 나중에 다시 올게. 간호사를 진정시키고 내 쪽으로 돌아보지도 않고 나간다. 눈앞에서 사라지니 정말 마음이 편해졌다. 사람은 가시와 같아서 내 옆으로 오면 상처만 입히고 가니까. 세영의 형, 엄마, 아빠, 고완전이, 모두 나는 사람이랑 잘 안 맞나 보다. 그래서 사람이 내게 다가올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방어라고는 가시로 찔러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몸을 둥글게 마는 것뿐이다. 더 이상은 아프기 싫으니까. 세란아,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해. 나는 여기 적혀 있는 거 몽땅 다 외울 거야. 그러면 돈 많이 버는 직업 가질 수 있어. 그때가 되면 우리는 여기서 탈출할 수 있어. 그런 날이 정말 올까? 반드시 올 거야. 날 믿어. 그럴 수 있다고 성당 누나도 그랬어. 누나? 이빵준 누나가 그런 거야? 응,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나를 믿고 조금만 더 참고 버티자. 형이 널 반드시 구해줄게. 아프지 말고 엄마는 되도록 피하려고 노력해봐. 알겠지?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형이 자꾸 맛있는 걸 어디서 가져오니까 그저 신기했다. 두꺼운 책을 계속 읽고 무언가를 알 수 없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나라고 해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희망이라는 것을 믿기 시작했다. 정말 형의 말대로 어른이 되기 전에 죽지 않고 여기서 탈출해서 형과 정말 행복하게 사는 날이 오지는 않을까. 희망이라는 건 정말 굉장한 마법이었다. 그 뒤로 엄마가 나를 괴롭히는 것도 참을 만해졌던 것 같다. 나를 때리고 도망가지 못하게 묶고 내 머리카락을 뽑아도 그냥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근데 터널이 끝나지 않는 게 문제였다. 세영이는 어딨어? 어딨냐고! 형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이다. 네가 놔줬니? 걔가 무슨 돈이 있어서 탈출해? 어디 간다고 말했어? 아는 거 빨리 다 말해봐! 몰라. 나 아무것도 몰라요. 역시 터널이 아니라 내 인생은 어둠 자체였던 것이다. 형이 사라지고 나니까 바로 실감했다. 네가 아직 정신을 덜 차렸구나. 오늘 끝장을 볼래? 진짜 몰라요. 어디 나가서 길을 잃었을지도 몰라요. 길을 잃어? 걔처럼 영악한 애가 또 어디 있다고 길을 잃어? 너 빨리 바른 대로 말 못해! 그리고 엄마는 이틀 동안 물을 주지 않았다. 이대로 죽어갈 거라 생각했다. 역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나는 어른이 되기 전에 죽는 거야. 희망이라는 건 몇 달 동안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예쁜 마법이었어. 그래도 어디로 간 거야? 무서워. 엄마랑 나랑 둘이 두고 가지 마. 짧은 마법이라도 보고 싶어.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 제발. 나도 신이라는 걸 믿어볼까? 형을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수분이 부족해 눈물이 나오지 않았지만 난 분명히 울고 있었다. 내 반쪽이 잘려나간 것처럼 끔찍하게 아팠다. 이제 다 완료된 겁니까? 네. 특수 보안 시스템은 이제 여기 없어요. 그리고 괜찮으면 여기를 제가 사려고요. 이 오피스텔을요?
제 사람이 있던 곳이잖아요. 여러 가지 비밀이 묻혀있던 곳이기도 하니까. 찝찝하다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기보다는 여기를 계속 RFA 사무실로 새로 꾸며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파티는 계속 열 거잖아요? 네. 구매에 관해선 돌아가신 부인님의 재산이니 제가 알아봐 드릴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 가지로 신경 써줘서 정말 고마워요, 제이씨. 이것뿐만 아니라 세란이 병원 문제도 그렇고 세간에 알려지지 않게 해결해줘서 고마워요. 솔직한 감상을 말씀드리자면 모든 사실을 다 떠안기가 다소 버거웠습니다. 리카 씨가 그런 일을 하고 계셨다니. 그리고 세영 씨의 출생에 관한 것도 충격이었고요. 하지만 세영 씨 옆에 그녀가 잘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분을 보며 버틸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엔 제가 어떻게 모든 비밀을 다 안고 있는지 제 자신도 신기할 정도지만요. 제이씨 능력이 좋은 탓이에요. 그분을 놓치지 마십시오.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럴 거예요. 세란이 일만 마무리되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어요. 더는 고생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아, 그리고 세란 씨에 대해서 병원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해요? 몸에서 약은 거의 빠진 상태라고 합니다만 정신적으로 극도로 불안한 상태를 이어가고 계시다고 합니다. 바로 심리치료에 들어간다고 하니 좀 더 기다려보죠. 제가 가면 치료에 방해만 될까요? 그건 두 분 사이가 어떤지 저는 잘 알지 못하니까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없군요. 저 제이씨, 네? 일 바빠요? 대답을 아시면서 왜 물으십니까? 잠깐만 더 있다가요. 그녀도 부를게요. 조민이 형도 부르던지요. 왜 그러시죠? 혼자 있다간 세란이를 만나러 가버릴 것 같아서요. 제발요. 네? 지금 느끼고 있는 생각을 표현해 보세요. 내 눈앞에 있는 당신을 죽이고 싶어. 내 몸만 회복되기만 해봐. 너희들 전부 다 너무 끔찍하니까 내 앞에서 사라지게 할 거야. 지금 당장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기분을 느낄 것 같나요? 내 기분이 중요해? 네가 내 눈앞에 없는 게 더 중요하다고! 큰 소리가 났는데 선생님 괜찮은 건가요? 괜찮아요. 다소 폭력성이 있어서 약 처방을 강하게 해야 할 것 같은데 담당 주치의의 허가가 있어야 할 것 같군요. 너희가 주는 약 따위 절대 안 먹을 거야! 너한테 아무 짓도 하지 마! 이 환자 정말 상식이 없다니까. 어제부터 주사도 링겔도 다 거부하고 있다고요. 이사님이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진작에 다른 병원으로 이송시켜버렸을걸. 약물 처방이 여느 때보다 시급할 때입니다. 담당 주치의는 어딨죠? 이쪽으로 오세요, 선생님. 병원이라는 곳에 온 지 3일째다. 짜증을 내도 아무도 나를 제지하지 않는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그들은 날 어찌할 수가 없는 것 같다. 이런 것이 존재해도 되는 걸까? 무척이나 편하면서 동시에 무척이나 어색하다. 얘는 왜 부른 거예요? 이사님이 오시는데 시간이 좀 걸리신다고 하니 그 전에 이야기 상대라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불렀습니다. 내가 안 반갑냐? 서로 좀 모른 체하고 살자 이제. 이것 봐라. 내가 너랑 알게 된 걸로 치면 너희 RF의 멤버들보다 훨씬 길거든. 네 인생에서 나를 함부로 뺄 수 없을걸? 네 놈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내가 뻔질나게 병문안 갔던 거 기억 안 나냐? 저기 별로 저 녀석에게 관심 가질 거 없어요. 야, 넌 왜 갑자기 친한 척하는 건데? 나 일자리 좀 구해줘. 싫어. 1억이야? 제 일자리랑 바꾸실래요? 해킹이는 손 뗐어. 아는 것도 없고 다른 데 알아봐. 해킹 말고 나 다른 것도 잘해. 너 직장 구하면 거기 나도 좀 띄워줘라. 난 일 안 하고 쌓아둔 재산으로 그냥 살 건데. 그거 내가 경찰에 신고한다. 그 경찰에게 내가 너의 원래 정체를 밝혀내는 친하시네요. 맞아요. 친하긴 해요. 우린 서로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잖아. 그리고 너 예전에 나 밴더우드 여사라고 놀리고 그랬던 거 기억나? 그때 반쯤 나사 풀린 녀석은 어디로 가고 이렇게 진지해진 거야? 친동생이 병원에 누워있는데 너라면 한때 날 죽이려고 했던 녀석이랑 농담 따먹게 하겠냐고. 듣고 보니 그건 그렇네. 아휴, 알았어. 내 힘으로 어떻게 해봐야지. 넌 캐릭터가 너무 자주 바뀌는 녀석이야. 처음 봤을 때도 전혀 다른 모습이었는데. 오신 김에 예전 이야기 좀 털어놓아 보시죠. 아, 하지 마요. 여자 앞에서는 팔랑귀네. 들어봐요. 믿기지가 않는다니까. 처음에 봤을 때는 완전히 딱딱한 놈이었어요. 말하는 것도 영 기계 같았고, 뭐 일 하나는 성실하게 잘해서 내 일이 편하긴 했죠. 그때가 우리 외국에 있을 때 나도 정보원 신입이었는데 관리직으로 뽑혀가지고 얘 관리하러 갔었죠. 낮에는 대학 착실하게 다니고 밤에는 일하고, 하루에 잠을 3시간도 안 자던 녀석이라서 관리하는 제 체력이 딸리더라니까요. 지금도 괴물이지만 그때는 더 심했어. 완벽주의자의 결벽증 환자였지. 결벽증이요? 과자 부스러기와 카페인 음료 캔을 온 집안에 흐트려 놓고 다니는 정보원 707에게도 그런 과거가 있었답니다. 그런 사람이 어쩌다 180도 바뀐 겁니까? 그때 뭐였더라? 우편으로 얘 집에 뭐가 왔었어요. 무슨 동화책이었는데 하도 책을 많이 시켜봐서 심심해서 동화책이라도 샀나 보다 했죠. 그런데 그 책 오고 나서는 스스로를 해방시키던데요. 동화책 보고 정신이 돌아간 건가? 이상한 색 안경을 쓸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에? 맞아요. 그런 게 들어있었어? 리카 누나가
세란이 사진을 디스켓에 넣어서 보냈어. 뭐? 원래 정보원은 가족 물건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데? 너 그러니까 그렇게 숨겨서 보냈지. 바보. 사진을 보고 안심했어. 나 없는 게 더 행복하다고 믿었지. 누가 왔어요? 이사님이실 겁니다. 제가 나가 보겠습니다. 오셨군요, 이사님. 세영이는 여기에 있나? 네, 들어오시죠. 어서 와.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무슨 일이 있대? 심리치료사를 폭행하고 모든 치료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군. 네? 그런 이야기는 왜 저에게 연락이 오지 않고 이사님께 바로 연락이 간 겁니까?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으니 그렇겠지. 내가 가볼래.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야. 매우 불안정한 상태인 것 같으니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세란이 분명 괴로워하고 있는 게 분명해. 저기, 나 가볼게요. 위험하니까 따라오지 마요. 알겠죠? 세영 씨, 못 말려요, 쟤는. 걱정이군요. 아직 두 분 사이가 많이 좋지 않을 텐데. 며칠째 구석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 같다. 최대한 아무 소리도 안 내려고 왔다. 그래야 술에 취한 엄마를 화나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 머리가 아플 만큼 며칠째 잠만 자니 배고픈 감각도 잊어버렸다. 이대로 나는 죽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다. 우리 집에 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 기껏해야 1년에 2번 가스 점검 기사가 올 뿐이다. 당신들 누구야? 엄마는 한참 동안 문을 열지 않고 문 앞에서 실랑이를 했다. 그런 사람 아니라잖아. 문이 열리자 엄마 목소리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게 얼마 만이지? 한 달은 더 된 것 같다. 발뺌하지 마세요. 아동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왔습니다. 뭐하는 사람이야, 당신? 익명의 항의와 제보로 지난 2달간 당신의 행동을 조사하고 있었어요. 법정에서 쓰일 증거로 충분할 거라고 하더군요. 당신들 혹시 애 아빠가 보낸 거 아니야? 그런 거라면 내가 진실 폭로하기 전에 돈 내려놓고 싹 꺼지라고 해! 저희는 당신 아이의 친부와 아무 관계도 없어요. 어머니, 일단 진정하고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럼 뭐야? 내 자식 내가 키우는데 당신들이 왜 이래라 저래라야? 당신이 혹시 세영이 데려간 범인 아니야? 리카 다치겠어. 아주머니, 저와 이야기하시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는 엄마를 놀랍게도 설득해 나가기 시작했다. 학교에 갈 나이인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므로 성당 학교에 보내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이야기였다. 그럼 마음대로 해요. 난 귀찮은 건 딱 싫으니까. 애 아빠한테 안 들키게 조심하고.
술에 취한 건지 그 남자의 말에 취한 건지 엄마는 순순히 그들이 나를 보게 해줬다. 세상에. 금발의 여자가 내 몰골을 보고 손으로 입을 막았다. 어두워지기 전에 여기 데려다 놔야 돼요. 예, 그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가자. 이름이 사란이지? 고개를 끄덕이면 여기서 나가게 해주는 걸까? 가자. 얼른 여기서 나가자. 세라나. 묻고 싶었다. 혹시 형이 다니던 성당이라는 곳과 같은 곳이냐고. 가면 형을 만날 수 있냐고. 내 이름은 리카야. 하지만 물을 수 없었다. 아니라는 대답을 듣는 순간 다시 마음이 아파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형 없이 보는 첫 번째 하늘이었다. 나가! 당장 나가라고! 며칠 전부터 계속 저런 상태라니까요. 이대로 환자분을 병원에 둘 수는 있지만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정확히 어디가 아픈 거예요? 스트레스성 위염과 약한 정신질환이 있어요. 면역도 떨어진 상태라 몸을 회복하기 전엔 바로 퇴원할 순 없을 거예요. 강제로 약물 치료를 받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보호자나 가족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요. 세라나,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화를 낼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왜 또 나타난 걸까? 꺼져! 아무도 오지 말라고 했잖아! 옆에 있는 걸 아무거나 집어던지자 간호사가 화난 표정을 한다. 예전에 엄마가 짓던 표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저기 여기 제가 정리할게요. 잠깐 제 동생과 함께 있어도 될까요? 형제분이세요? 그럼 잘 됐다. 치료 동의서에 사인 좀 해주세요. 그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일단 동생과 이야기 좀 해보고 싶어요. 뭐 저런 상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행운을 빌어요. 간호사가 나가고 로시엘이 나를 바라본다. 그때처럼 또 안타까운 표정. 꺼지라고 했잖아! 나가라고! 진심으로 내 인생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 녀석을 다시 얻어버리면 이번에는 되돌릴 수 없을 거다. 나와 엮일 작은 희망조차도 갖지 못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머릿속에서 경보가 울린다. 너랑 같은 공간에서 숨 쉬고 있는 것조차 역겨워. 쓰레기 같은 자식! 말로 할 때 사라졌으면 좋았잖아! 안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세라나. 그렇게 해서 네 기분이 풀린다면 체념한 듯한 눈 하지마. 죽여버릴 거야. 진짜! 가오라도 하고 있는 것 같잖아. 너랑 똑같이 생긴 부분은 전부 다 보내고 싶어! 알아! 내 머리카락, 내 얼굴, 손가락 전부 다 보내버리고 싶다고! 무슨 말을 해야 상처를 입고 나를 멀리할까? 너랑 같은 배에서
여기서 난 게 내 생애 최대의 실수야. 이제 와서 이렇게 처량하게라도 굴면 내가 용서해 줄 것 같지? 이전에 그 연약했던 아이가 나와서 다시 형이라고 불러줄 것 같지? 절대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지. 넌 날 낳아준 인간보다도 못한 쓰레기야. 왠잖아.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져서 다시 태어나고 싶은 생각밖에 안 하고 있거든. 루시엘의 표정이 살짝 변했다. 내가 죽으면 그때는 다 네 책임이잖아.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게 분명하다. 내가 세상에서 사라지는 걸 두려워하는 걸까? 죽고 싶다. 널 보고 있으니까 나랑 닮아서 죽고 싶어. 그런 말 하지 마. 제발 날 곁에 오지 마. 이깟 인생 살고 싶지 않아. 이 인생 네가 다 망쳤거든. 아무 흔적도 없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어. 그만해. 그런 생각하지 마. 절대. 울 것 같은 표정을 짓더니 등을 돌리고 병실을 나갔다. 뒷모습을 보면서 참았던 숨이 터져나왔다. 살았다. 나를 지켰다. 그래, 가버려. 다시는 오지 마. 가슴 한 구석에 덤벼버렸다. 아프게 박혀있던 돌이 빠져나간 느낌이 든다. 다시 오면 그때는 더 아픈 말을 해주자. 이제 창밖에 구름을 보면 마음이 평안해질 거야. 그래도 꿈은 이뤘다. 어른이 되어 마음껏 구름을 바라보는 일. 마음은 얼마나 너덜너덜해져 있는 걸까. 나의 두려움은 내 안에 얼마만큼을 차지하고 있는 걸까. 내 인생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나를 학대하거나 미워하거나 배신했던 사람들 뿐이다. 이제 아무도 믿지 않아야 한다. 그게 유일한 교훈이다. 그래야 아프지 않으니까. 차라리 아까 내가 마음한 대로 그냥 모든 걸 끝내버리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내가 없어지면 이렇게 아플 필요도 없을 테고. 나는 왜 살아있는 건지 이제 나의 살아있어 보여. 아프기만 해. 살아있어 봐야 괴롭기만 해. 살아있어 봐야 친해지고 싶은 사람도 없어. 살아있어 봐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나 다시 왔어. 뭐야? 이해할 수가 없다. 왜 다시 온 거지? 건강하게 두 발로 여기서 나갈 때까지 내가 지켜볼게. 이번에는 절대 포기 안 할 거야. 일이 곤란해졌다.
누나, 밥은 먹고 해요. 사진 찍는 건 좋은데 4시간째 그러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렇게 웃지만 말고요. 몸도 챙겨야죠. 잠깐만요. 누구세요? 형이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일단 들어오세요. 누나, 젠형이 왔어요. 형, 일은 어쩌고요? 리카 씨,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 좋네요. 오늘은 좀 쉬려고. 유성이 넌 학교도 안 가고 계속 여기 있는 거 아니냐? 저 휴학계 냈어요. 저 없으면 리카 누나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진짜야? 주민 녀석한테 다 맡겨버려. 그때 말했잖아. 간병인 고용해준다고.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누나를 맡기고 싶지 않아요. 제가 잘 간호하면 누나 상태가 더 좋아질 거라고 믿어요. 왕진 오셨던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뭐 너만큼 지극정성인 간병인은 없겠지. 그래도 네 삶 챙겨야 된다. 의사 선생님이 다른 말 하지는 않으셔? 정말 강한 충격적인 사건을 겪어서 트라우마 때문에 말하는 걸 거부하는 걸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누나의 뇌가 누나가 겪은 일을 감당하지 못하나 봐요. 내가 보기엔 리카 씨는 지금이 행복해 보여. 비록 우리에게 속 시원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못해도 해를 보면서 웃는 걸 보면 정말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편해 보이잖아.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누나는 멋진 사람이었지만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듯 했거든요. 지금의 누나는 제가 본 모습 중에 가장 평안해 보여요. 아이러니하죠? 그래, 일이 이렇게 된 거 우리라도 적극적으로 리카 씨를 받아들여야지. 굳이 모든 걸 다 기억하고 받아들이며 힘겹게 살 필요는 없는 거야. 부이 형 잘 있겠죠? 리카 씨가 저렇게 해만 바라보고 있는 걸 보면 태양의 일부가 되어버린 걸지도 몰라. 리카 누나, 이제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싫다고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니까 저 멀리 떨어져서 혼자 무표정하게 게임을 하고 있다. 덥수룩한 머리카락, 뿔테 안경. 게임에 열중이지만 내가 작은 소리라도 내면 바로 내 쪽을 보겠지. 이틀 동안 이 작은 공간에서 어떻게든 평화적으로 지내려 하는 모습을 봐왔다. 내가 시끄럽다고 하면 숨소리를 죽이고 얼굴 보기 싫다고 하면 구석에 등을 돌리고 앉아 게임을 하고 난다. 지금 당장은 해가 되지 않는 인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방심할 수 없다. 언제 내 마음에 다시 들어와서 나를 깊게 찌르고 가버릴지도 모르니까. 나는 계속 모든 치료를 거부하고 있다. 불만 많은 간호사의 말을 엿들으니 저 녀석이 무슨 종이에 사인을 하면 나에게 강제로 약물 투입을 할 수 있는 듯하다.
하지 않고 있다. 루시엘은 언제까지 여기 있으려는 걸까? 무의식적으로 나는 또 생각에 빠진다. 덕분에 아무런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다. 신경 쓰인다. 불편하다. 녀석의 존재에 길들여질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절대 길들여져서는 안 돼. 절대. 다시는 빠지면 안 돼. 그래. 차라리 꽃병을 깨트리면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생기겠지. 이겼다. 녀석의 소리에 생각이 멈췄다. 해볼래? 재밌어. 어느새 다가와 말을 걸 줄 황당하다. 장난해? 거지라고. 심심하면 해봐. 침대 옆 탁자 위에 가지고 놀던 기계를 놓는다. 게임기란 걸 만져본 적 없다. 무슨 느낌일까? 와, 이거 물 갈아야겠다. 그리고 꽃병을 가져갔다. 폭력적 성향은 많이 줄었군요. 좋은 결과입니다. 지금 감정을 말해보세요. 그냥 가만히 하나만 보고 싶어. 평화롭게 있고 싶으니까. 하늘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죠? 그걸 어떻게 설명해? 기분이 밝아지나요? 몰라. 그런 거 알아서 어디다 쓰는 거야? 하늘의 세계에 당신의 기분과 관련이 있나요? 내가 어떻게 알아? 지루하다. 침대 옆 탁자를 보니 어제 루시엘이 물을 간다고 가져가서 다시 가져오지 않았다. 나는 계속 약물 치료는 거부했지만 심리 치료는 거부하지 않았다. 병원에서는 내가 많이 진정됐다고 생각해서 좋아했지만 사실 이 의사랑 있는 동안 루시엘과 한 공간에 있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것뿐이다. 간병을 하고 있는 사람과는 무슨 관계죠? 간병 이후로 폭력적 성향이 줄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당신이 알 필요 없어. 내가 알 필요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형제라고 차트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은 사이가 좋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둘 사이에 어릴 적에 있었던 나쁜 일, 트라우마가 되었던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갑자기 뜨거운 것이 가슴에서 치밀어 오른다. 형제? 형제가 뭔데?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꽃병을 집으려다가 없다는 걸 발견하고 루시엘이 놓고 간 게임기를 집어들었다.
네가 뭔데 내 인생의 참견이야! 너 따위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았어? 의사의 머리를 치고 바닥에 떨어진 기계가 파박 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난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다. 의사의 머리에서 피가 흐른다. 의사 선생님! 복도가 시끄러워졌다. 내가 사고를 친 거지.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이 환자 정말 안 되겠네. 경비를 불러요. 이제 여기서 쫓겨나는 걸까? 의사의 상태를 보니 그래도 싸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이곳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무슨 일이에요? 세란아, 다친 데 없어? 뒤늦게 달려온 저 바보는 이 상황을 보고도 누가 가해자인지 모르는 것 같다. 병원에서 세영이의 동생이 또 사고를 친 모양이야. 이번엔 원장이 직접 전화했어. 일이 곤란하게 되었군. 사고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심리치료사에게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는군. 원장의 말로는 정신과 병동으로 옮기든지 강제 치료를 허가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더군. 이대로 고집을 부려서 계속 병원에 머물게 할 수는 있지만 느낌상 이번 일까지 그냥 넘어가면 아버지께 보고가 올라갈지도 모르겠어. 회장님께 세란 씨의 신분이 밝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회장님의 귀에 들어가는 것만은 안 됩니다. 나도 알고 있어. 원장이 아버지와 개인적으로 친해. 아직까지 입을 다물어주고 있는 것에 감사해야지. 일단 병원에 이대로 두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치료에 진전도 없는 것 같고요. 세영 씨를 만나서 설득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약물 치료에 사인을 해달라고요. 서류 없이도 DNA 검사를 통해 형제라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될 겁니다. 그래. 신분도 숨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범위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 이번 일은 제게 맡겨주십시오. 좋아. 그리고 네, 민트아이 쪽 뒤처리는 잘 되고 있겠지? 남은 신도와 건물은 그곳에 관여되어 있던 사람들 모두 약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상당수는 벌써 퇴원해서 가정으로 돌아갔다고 하는군요. 건물은 리카 씨의 이름으로 돼 있어서 매각하고 그 비용을 원래 출자자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대단하긴 해. 짧은 시간에 많은 비용을 출자시키다니. 그분의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은 인정해야죠. 신도들 중에선 리카 씨에 대해 언급하신 분이 대부분입니다만 우리가 숨겨주고 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제정신이 돌아온 사람들도 부인님에게 모든 원인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리카 씨는 자신들을 구원해주기만 했다며 오히려 감쌌죠. 그렇군. 리카 씨에 대해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대로 그냥 놔두실 건가요?
지금은 실어증에 걸렸다고 해도 그녀가 죄를 지은 것만은 확실합니다.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세영이의 친모의 죽음에 연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 네? 그게 사실이라면 충격적이군요. 우리가 그녀의 죄까지 씻어줄 순 없겠지. 내 자원이나 권력이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범위가 다른 문제야. 친구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얼마 없어. 일단 세영이의 동생부터 처리하고 나서 리카에 대해 논의해보지. 수사가 들어가면 아주 길어질 거야. 알겠습니다. 야, 이것 좀 봐봐. 형, 요즘 여기 자주 오네요. 일 끝나고 보통 운동하러 가지 않아요? 야, 네가 리카 씨한테 푹 빠져 있으니까 걱정돼서 그렇지. 일단 이것 좀 보라고. 뭔데요? 자연치료 알래스카? 나 감독 친구가 어렸을 때 자폐증이 있었는데 여기 다녀오고 증상이 많이 완화됐다고 하더라고. 너도 그 사람이 하는 말 들어보면 느낌이 딱 올 텐데 뭐 지금은 가져온 게 이 전단지밖에 없어. 공기 좋은 곳 여러 군데 옮겨 다니면서 힐링 치료하는 컨셉이거든. 의학으로 풀 수 없는 많은 병을 치료한 적이 있다더라. 형 이런 거 믿어요? 그리고 설마 지금 리카 누나를 여기로 보내자는 건 아니죠? 생각 한번 해보라는 거야. 나름대로 검증 받은 곳이야. 안 돼요. 누나는 여기서 저랑 있을 거라고요. 리카 씨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건 좋은데 이런 치료는 정말 전문가한테 맡겨야 하는 법이라고. 게다가 너도 그만하고 학교 제대로 졸업해야지. 언제까지나 여기 있을 거야.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전문가가 되면 되잖아요. 전 리카 누나가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믿어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해요, 형. 넌 어려서 그런지 모든 일이 쉬워 보이나 보구나. 리카 씨를 위하는 마음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감정에 휘둘려서 결정해서는 안 되는 거 몰라? 알래스카는 너무 멀어요. 그리고 치료하면서 옮겨 다닌다니. 이러면 누나가 어디 있는지 매번 어떻게 알아요? 이건 네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리카 씨 부모님이랑 친가족들에게 상의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너 연락처 알아? 내가 직접 설득해 볼게. 형,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누나를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누나에 대해 마음에 안 드는 점이라도 있어요? 그런 거 아니야. 다만 야, 솔직히 리카 씨 돌아오고 세영이랑 동생이랑 돌아왔는데 우리 RFA 멤버들은 계속 정체해 있잖아. 언제까지 계속 하늘에 있는 V 때문에 슬퍼해서도 안 되고 상처 있는 사람들은 빨리 회복해야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또 열심히 움직이고 살아가야 하고. 지금 저 학교 휴학계 냈다고 그러시는 거죠? 전 리카 누나를 돕기 위해서 그런 것뿐이에요. 그것도 이유 중 하나야. 암튼 리카 씨 집 연락처 좀 알려줘봐. 형이 이러는 거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리카 누나는 부형이랑 사귀고 난 후부터 부모님과 거의 연을 끊고 살았어요. 부모님은 지금 누나가 이렇게 된 것도 모를걸요? 뭐? 나랑 비슷하잖아. 안 비슷해요. 이모네가 아이가 안 생겨서 입양한 아이라든가 그래요. 저도 대학생 되고 나서 엄마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이모 부부는 좀 많이 어두운 사람들이에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리카 누나가 자랄 때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아이를 입양한 걸 후회한다고 저희 엄마한테 말하곤 했대요. 그게 뭐야? 너무 무책임하잖아. 이모네가 좀 그래요. 제 이모지만 전 말 한마디도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리카 누나랑 교류도 어릴 때는 거의 없었고요. 학교에서 봉사활동 점수 채우라고 해서 엄마가 그때 리카 누나가 비슷한 일 한다고 연락해보라고 해서 그때부터 친해진 거라니까요. 리카 씨도 상처 많은 집에서 자란 걸 수도 있겠다. 네, 제가 어려서 당시에는 몰랐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 더더욱 부희 형과 사랑에 빠졌을지도 모르고요. 지금은 누나가 말을 하지 않으니 모르겠어요. 뭐라고 속 시원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유성아, 여기 알래스카 치료원 꼭 생각해봐. 알겠지? 어쩌면 리카 씨가 다시 회복해서 웃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날이 올지도 모르니까 우리도 하루빨리 각자의 생활로 돌아가고. 일단 형이 무슨 말 하는지는 잘 알겠어요. 저기요, 이야기 들으셨죠? 오늘 12시에 정신건강의학병동으로 옮길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분 짐 잘 챙겨두세요. 어제부터 같은 간호사가 나를 다른 병동으로 옮기게 됐다는 통보를 몇 번이나 했다. 그냥 병실이 바뀌는 것뿐인데 루시엘의 표정이 좋지 않다. 너에게 강제로 치료를 하는 걸 싫다고 했더니 제이 씨와 주민이 형도 널 그곳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 같아. 새로 옮기는 것이 좋지 않은 곳인가? 뭐 좋지 않아도 상관없다.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데는 익숙하니까 말이다. 그곳에 가게 되면 쉽게 태어나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할 거야. 네가 다 낫게 되어도 계속 약으로 의존하게 할 수도 있어. 내가 예전에 있던 곳이랑 비슷하네. 또 그런 데 간다는 건가? 그곳에 창문은 있겠지. 난 하늘만 볼 수 있으면 상관없다. 하늘을 바라보다가 정말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의미를 알 수 없는데 이 세상을 떠나면 된다. 사랑아, 뭐 하는 짓이야? 녀석이 내 팔을 덥석 잡았다. 나도 모르게 가까워져서 화낼 타이밍도 놓쳐버렸다. 여기 몰래 나가자. 뭐? 저 사람들이 널 정신병동에 가두게 할 수는 없어. 제발 나와 함께 가자. 무슨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이 헛웃음이 나왔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랑 있는 것보다 약에 취해 멍하게 사는 게 몇십 배는 나은 삶이야. 아니면 그냥 여기서 너 그만 살아도 돼. 죽기 전에 실컷 하늘을 보고 싶은 것 외에는 살아있는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시간이 얼마 없어. 뭐가?
Por favor suscríbete, dale like y comenta. Me ayudas mucho. Adiós.